속보 정말 괜찮아요. 남승민 이번 밤 새벽 허밍이 병동을 채웠다. 밤 10시 42분 김용빈 병원 도착. 흰 봉투의 정체는? 밤은 유리처럼 차가웠다. 서울의 불빛은 검은 강의 표면을 할 듯 번들거렸고 병원 로비의 소독향은 그 위에 야은 막처럼 덧씌워졌다. 자동문이 쉬하고 열리는 소리, 그 틈으로 터지는 플래시의 단발음, 고개를 치켜든 사람들의 동공. 밤 10시 42분 검은 코트를 단정히 여민 남자가 로비로 걸어 들어왔다. 김용빈이었다. 그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직선이었다. 어깨에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주변의 공기는 그를 중심으로 미세하게 휘었다. 누군가 묻는다. 상태가 심각한가요? 싸웠나요? 새 프로그램 라인이 바뀌는 건가요? 단어들이 서로의 등을 밀치며 허공에서 충돌했다. 그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왼손에 들었던 작은 흰 봉투를 코트 안쪽 깊은 주머니로 천천히 밀어넣었다. 가벼워 보이는 종이의 움직임이 묘하게 무거웠다. 엘리베이터의 숫자판이 오르내리는 동안 로비의 공기는 냉정해졌다. 그 틈새로 전화 알림이 매미 울음처럼 깔렸다. 불화설, 라인 교체, 계약 조정, 성대. 소문은 늘 사실보다 먼저 도착해 자리를 차지한다. 김용빈은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다. 오늘은 아무도, 아무 말도. 무언의 선언이었다. 철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는 웹과 병동을 스치듯 올라가 음성재활센터가 있는 곳에서 멈췄다. 교대전이라 복도는 기묘하게 고요했다. 벽에 시계가 딸깍하고 초침을 밀 때마다 빈 약하트의 바퀴가 바닥에 미세한 굴곡을 타며 아주 작게 떨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낮게 말했다. 면회는 제한되어 있어요. 지금은 가족하고 매니저만 가능해요. 5분이면 됩니다. 그 말끝에 시선이 그를 스쳤다. 김용빈의 목소리는 낮았고 낮은 만큼 단단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간호사는 그 묵직한 낮음 속에서 왠지 모를 안심을 얻은 사람처럼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다. 문패 앞에 섰다. NSM 너무 직접적이지 않게, 그러나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문을 열자 둥근 스탠드가 침대 머리맡으로 빛을 쏟았다. 남승민은 누워 있었다. 팔에는 수액 라인이, 목에는 재활 보호 밴드가 얹어 있었다. 얼굴빛은 창백했지만 눈동자는 또렷했다. 시선이 마주친 순간 공기 속 침묵이 잠깐 흔들렸다. 왔네. 왔어. 오래 잊고 있던 멜로디가 귀로 스며드는 듯 익숙한 말들이 멀고도 가깝게 방 안을 지나갔다. 매니저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허둥댔다. 오셨네요. 용빈 씨, 지금은 목 상태가... 말을 최대한 줄여야. 김용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의자를 끌어와 침대 곁에 바짝 붙였다. 코트의 단단한 우리 등받이에 스칠 때 나는 작은 슬릿 소리가 밤의 결에 흡수되었다. 흰 봉투가 탁자 위에 놓였다. 봉투에는 세 글자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정말 괜찮아요. 남승민이 미묘하게 웃었다. 기자님, 마이크는 좀 멀리. 장난 섞인 목소리가 보호대에 걸렸다. 오늘 난 기자 아니야? 그러면 뭐야, 친구. 대답 대신 봉투가 열렸다. 종이의 핏줄이 부서지는 소리, 그 안에서 투명 케이스에 든 작은 USB가 병원 조명 아래 구슬처럼 반짝였다. 이건 너한테만 들려주려던 거? 오래전 우리 둘의 단톡방에 스승님이 올렸던 음성. 너는 저장 실패했었지? 나는 백업해 둔 게 있어? 김용빈이 작은 스피커를 찾아 USB를 꽂았다. 볼륨은 가장 낮게, 새벽의 가장자리를 깨우지 않을 만큼만. 그리고 흘렀다. 키보드의 서스테인이 길게 숨을 끌어올리고 아주 낮은 숨소리가 그 뒤를 바치고 뒤늦게 쓸 듯 선명하게 스며드는 목소리 하나. 승민아, 괜찮니? 목이 다친 날에는 노래가 너를 쉬게 해야 한다. 낮게, 아주 낮게. 목이 아니라 등으로 노래해. 호흡이 너를 업어줄 거야.
이미 세상을 떠난 보컬 스승 김세하의 음성이 병실을 비단처럼 덮었다. 그 밤, 둘은 스승의 영정 앞에서 오래 울었다. 그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리라 생각지 못했건만 음절 하나하나가 정확한 온도로 돌아와 방 안의 각도들을 둥글게 깎았다. 남승민은 말문을 잃었다. 눈꺼풀이 약을 삼키듯 느리게 떨렸다. 한 번의 흡성, 두 번의 흡성, 그리고 고인 물이 조용히 가장자리에서 넘쳤다. 그때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다. 소아병동 하나가 엄마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미키마우스 스티커가 붙은 작은 얼굴, 조명에 반짝이는 눈 간호사가 숨을 낮추었다. 죄송합니다. 저 아이가 승민 오빠를 꼭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오늘은 가수에게 허락을 구하기보다 병실의 사람에게 먼저 허락을 구해야 할 것 같아서요. 김용빈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오세요. 아이의 손에는 낡은 분홍 노트가 들려 있었다. 또박또박한 글씨. 오빠, 오늘은 말 안 해도 되지요. 선생님이 말하면 약이 도망간대요. 대신 노래를 썼어요. 오빠 노래? 아이는 노트를 펼쳐 아주 작은 선율을 허밍했다. 숨은 가늘고 얇았지만 음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다. 병실의 공기가 그 선율을 따라 고요히 이동했다. 메트로놈 앱의 빗점이 박을 세고 김용빈이 스탠드의 발길을 한 단계 낮췄다. 남승민이 아주 낮은, 거의 속삭임 같은 소리로 아이의 선율 위에 화음을 얹었다. 소리는 목을 피했다. 등줄기를 탔다. 스승의 말이 몸 안에서 살아 움직이듯 숨이 등을 업고 방 한켠에서 다른 켠으로 건너갔다. 아이의 눈이 커졌다. 간호사의 어깨가 들썩였다. 매니저는 입을 손으로 가렸다. 소리가 끝났을 때 아이는 소리 없는 박수를 쳤다. 손바닥을 들어 흔드는 박수. 그러나 누구보다 큰 박수. 남승민의 눈에서 방금 만든 화음의 마지막 음절처럼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오빠 왜 울어요? 아이의 질문은 이 병실의 모든 사람에게 같은 속도로 파고들었다. 허밍이 끝났을 때 복도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가득 찼다. 채워진 침묵이 사람들의 어깨를 덮었고 그 어깨가 서로를 업었다. 그때 아주 작은 종이 한 장이 김용빈의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미끄러져 나왔다. 영수증 같은 흰 종이, 그러나 영수증이 아니었다. 원 확인서. 환자명 김빈원. 진단 코드, 일시적 실신. 24시간 관찰 권장. 글씨는 단정했고 우측 상단에는 미세한 파란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는 종이를 다시 접어 깊숙이 넣었다. 나도 괜찮아. 스스로에게 묻듯 공기를 스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내가 너를 업을게? 내일은 내가 나를 업어도 좋지? 등을 바꾸어가며 음악은 숨을 고른다. 새벽 1시 10분. 병원의 형광등은 낮과는 다른 빛을 쏟았다. 홍보팀의 보도자료가 전자 게시판으로 흘러들었다. 음성 재활 및 소아병동 음악치료 프로그램 고요한 학창 시작. 첫 후원, 새하룸. 익명 기부자 요청. 우리의 이름보다 아이들의 숨이 더 크게 들리길. 이름은 없었다. 카메라도, 인터뷰도, 누군가의 공로를 밝히는 금빛 어구도 없었다. 오직 프로그램의 취지와 시작 시간, 그리고 치료사의 한 문장만이 큼지막하게 박혔다. 목이 다친 날에는 노래가 당신을 쉬게 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숨으로, 목이 아니라 등으로. 아침이 오기 전 로비의 커피 자판기 옆에서 두 남자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김용빈은 눈을 깜박이며 한 모금 삼켰다. 뜨거움이 식도를 지나 등으로 내려앉는 감각. 바깥의 겨울 전야는 여전히 유리처럼 차가웠지만 어디선가 아주 미세한 새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듯했다. 기자들의 헤드라인은 밤새 교체됐다. 불화설 종결, 병원에서 화해, 새 프로젝트 시작.